나이 들수록 친절하기보다 무심함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3가지. 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셨습니까? 괜히 친절을 베풀었다가 마음만 상한 경험 말입니다.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 대신 더 큰 요구가 돌아온 적은 없으셨습니까? 처음엔 좋은 마음이었는데 결국 내가 손해본 느낌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험이 하나둘씩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친절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젊을 때는 친절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웃어주고 양보하고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배려하며 살아온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깨닫게 됩니다. 모든 친절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친절은 오해를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배려가 약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무심히 지나쳐도 될 일을 끝까지 책임지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시니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친절보다 거리 조절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괜히 나섰다가 마음고생을 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도와주다 관계가 틀어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원망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을 대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심함은 차가움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무례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선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인생을 대신 책임지지 않겠다는 분명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까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한 68세 남성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평생 주변 사람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퇴직 후에도 이웃의 부탁을 다 들어주다 지쳐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과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친절이 아니라 무리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후부터 그분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부탁에 답하지 않고 필요한 거리만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관계가 더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도 함부로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무심함은 관계를 끊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지혜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시니어가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남의 기분보다 내 마음의 평온이 더 중요해집니다. 남의 기대보다 내 건강이 더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해야 할 시간이 옵니다. 계속 친절로 버틸 것인지 아니면 무심함으로 나를 지킬 것인지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차근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친절보다 무심함이 필요한지 말입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감정 소모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친절은 좋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감정을 많이 쓰게 됩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지만 반복되면 마음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서운한 일을 겪어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시니어가 되면 작은 일도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친절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한 65세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손님들에게 늘 가족처럼 대해왔다고 했습니다. 예약이 없어도 부탁을 받으면 늦게까지 일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들의 요구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조금만 거절해도 서운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두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일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손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선을 정하고 무리한 부탁은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관계가 끊어질까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단골 손님들이 더 오래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례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친절이 지나치면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함은 감사함을 사라지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감정 소모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큰 에너지입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힘이 듭니다. 특히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는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희생과 배려를 미덕으로 배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서는 이 방식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쓰던 감정을 이제는 나에게 돌려야 합니다. 무심함은 감정을 아끼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 반응하지 않는 태도는 마음을 보호합니다.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흘려보내게 됩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대신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감정이 남아있으면 삶의 즐거움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감정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무심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균형을 잡는 태도였습니다. 내 감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응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친절한 사람일수록 상대의 말에 즉시 반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생각보다 먼저 수락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습관은 마음의 부담을 계속 쌓이게 만듭니다. 시니어가 될수록 이 부담은 몸의 피로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기도에 살던 한 67세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동네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집 수리와 운전 부탁 그리고 심부름까지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루가 모두 남의 일로 채워졌습니다. 정작 본인의 시간은 거의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크게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부탁을 들으면 바로 대답하지 않고 생각하는 시간을 두었다고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부탁은 조심스럽게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관계는 생각보다 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부탁이 줄어들면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사례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거절을 생각보다 오래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어주는 친절은 쉽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점점 요구를 키우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무심함은 관계를 끊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모든 일에 관여하지 않는 태도는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특히 타인의 감정까지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 친절한 사람일수록 상대 기분까지 신경 쓰게 됩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무심함은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내 감정을 지키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이 경계선이 없으면 인간관계는 쉽게 피로해집니다. 노년에는 에너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감정을 아끼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웃는 일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건강도 함께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말합니다. 무심함을 배운 후 인생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관계 속에서 존중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친절은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친절은 때로 존중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배려만 해온 사람일수록 이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상대는 그 친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함은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됩니다.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한 63세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늘 부드럽게 대해왔다고 했습니다. 수업 시간을 넘어도 상담을 해주고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부모들의 기대는 더 커졌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연락이 오고 무리한 부탁도 늘어났습니다. 그분은 거절을 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건강이 나빠지면서 학원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지역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분명한 기준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 외에는 상담을 하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고 했습니다. 학부모들의 태도가 오히려 더 공손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기준이 분명한 사람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친절만으로는 관계가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경계가 있어야 서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가 되면 이런 균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양보하는 태도는 부담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친절만 유지하면 관계가 불균형해집니다. 누군가는 계속 요구하고 누군가는 계속 양보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결국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심함은 이런 균형을 되찾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태도는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상대는 자연스럽게 선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선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노년 인간관계는 편안함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억지로 이어지는 관계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녀나 주변 사람에게 계속 도움을 주다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관계가 흔들립니다. 한 69세 남성은 자녀에게 생활비를 계속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원을 줄이자 자녀와 갈등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때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친절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후부터는 경제적인 선을 분명히 정했다고 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점차 안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무심함은 냉정함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태도였습니다. 존중은 상대가 아니라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상대에게 신뢰를 주게 됩니다. 노년에는 신뢰가 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친절은 관계를 시작하게 하지만 존중은 관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말합니다. 무심함을 배우고 나서 관계가 더 편해졌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나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친절은 종종 타인의 삶에 깊이 개입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책임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과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는 자녀 문제까지 대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경제 문제와 부부 갈등까지 책임지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입은 결국 부모의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경기도에 살던 한 70세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재산을 팔아 도왔다고 합니다. 딸의 가정 문제가 생겼을 때도 중재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노후 준비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건강이 나빠지고 생활까지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뒤늦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그분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녀 문제에 대해 조언은 하되 선택은 맡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당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분 역시 자신의 삶을 다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는 무심함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무심함은 사랑이 없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대신 책임지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노년에는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문제에 계속 개입하면 내 삶이 흐려지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시간과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심함은 삶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 돌려줍니다. 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취미를 시작하고 여행을 떠나는 여유도 생깁니다. 한 66세 남성은 퇴직 후 낚시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가족과 주변 문제로 늘 시간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무심함을 배우고 나서야 취미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낚시를 하며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나를 위한 시간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성취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온한 하루를 누리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후회가 줄어드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살다 내 인생을 놓쳤다는 후회였습니다. 이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심함은 이런 후회를 예방하는 태도였습니다. 남의 기대보다 내 삶의 방향을 선택하게 합니다. 노년에는 선택의 기준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모든 일을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심함은 선택과 집중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과 일에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이 태도는 삶의 밀도를 높여줍니다. 또한 감정의 안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타인의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서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건강도 함께 좋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무리한 책임에서 벗어난 후 건강이 회복된 사례도 많습니다. 노년 건강은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말합니다. 무심함을 배우고 나서 인생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이유의 핵심이었습니다. 무심함은 결국 나의 삶을 지키는 지혜였습니다. 친절은 분명 아름다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가 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모든 친절이 축복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경험으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나친 친절은 관계를 망치고 마음을 병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심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태도가 됩니다. 무심함은 외면이 아니라 거리 조절이었습니다. 상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챙기는 기준이었습니다. 이 기준이 생기자 삶이 눈에 띄게 편안해졌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단순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후회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여유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참아야 할 이유도 억지로 맞춰야 할 사람도 줄어듭니다. 이제는 잘 보이기보다 편안해지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무심함은 삶을 대하는 자세를 바꿔줍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용기를 줍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를 줍니다. 이 자유는 생각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자 몸도 함께 가벼워졌습니다. 잠이 깊어지고 웃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안정되었습니다. 선을 지키는 사람은 쉽게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존중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심함은 결국 삶의 중심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사는 선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친절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배려하며 책임을 다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친절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무심해도 인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심함 덕분에 삶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가볍고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무심함 속에서 진짜 평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